이제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즐겁게. 오늘 이런 내빈분들과 우리 정치인 어르신들 모시고 국회에서 이렇게 뜻깊은 세미나를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반갑고 또 축하드립니다. 사실 이 자리를 아무한테나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무성 회장님, 시민회장님이 아주 국회에서 오랫동안 원직을 역임하시고 그래서 아마 좀 대관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가야사 부분이 아마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김무성 회장님께서 지난번 취임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회장님과 손발을 맞춰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뜻깊은 세미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 다음은 가야문화 발전과 가야사 복원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김시우님께서는 독립기념관 전 사무처장과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상임이사를 역임하신 분으로 가락사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논문을 발간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락을 받고 밤을 새워서 조금 준비를 했는데 저 시간 저한테 몇 분이나 줍니까? 15분? 15분이면 뭐 가야사에 대한 뭐 일반적인 얘기는 못하고 그 유인물로 배치하시고 가야사에 대한 관심이 하도 전 국민적으로 높기 때문에 특히 1982년도에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로 우리 가야사가 아주 전 국민적인 관심을 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 그 기저가 그 밑바탕이 바로 임나 일본부설에 있기 때문입니다. 임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한반도 남부에 있는 지명입니다. 임나라는 지명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임나라는 지명이고 꼭 플러스 일본부 일본의 어떤 기관이 한반도 남부 지역을 경영을 했다, 지배를 했다. 그게 소위 임나 일본부 설이에요. 이 임나 일본부 설은 바로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는데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김석형 고고학 교수가 일본 열도 삼한궁국설이라는 학설을 내놔가지고 임나일본수가 산산조각 다 깨졌어요. 그리고 우리 가락 정치내에서 1987년도에 재단법인 가락국 사적개발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걸 가야사를 복원할 주 목적은 가야사를 복원하기 위함이고 가야사가 복원되는 것은 우리 가락 정치인들의 정체성을 밝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실체가 없어졌거나 잊어버리거나 빼버렸기 때문에 복원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 복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을 근 있는 분을 사적개발연구원 원장으로 모시고 그때는 천주대학교 김준철 박사를 했습니다만 그 전에도 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임이사는 가락정치인회 그때 제가 사무총장인 제가 상임이사를 맡고 이 정치인에서 운영하면서 두 가지 큰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가야사가 복원되지 가야사가 다 이렇게 된 거는 복원시킬 수 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문헌 자료가 없다. 두 번째, 가야사에 대한 자료가 전부 다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연구팀들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당시 가락국 사적개발연구원에서
문헌사학자들로 가장 권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고대사의 연구소를 만들어서 가야 문헌 쪽을 연구시키고 가야문화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대성동 고분을 발견하고 대성동 고분을 발굴하고 또 양동리 고분을 발굴하고 물론 그전에도 많은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특히 대성동 고분을 발굴하는 데 나온 출토금은 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일본의 고고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연세 많은 분 나올 거예요. 에가미 나미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마민족 이동설을 주장해가지고 일본 그 당시에 군국주의 일본에서 그 사람을 구속까지 시켰어요. 일본은 여러분 연세 많은 분들이 다 알듯이 일본 황실을 만세 일개라고 그래가지고 쭉 한 줄기로 다 내려왔다고 하는데 에가미 나미오가 기마민족 이동설을 주장하면서 이 중국에 있는 스키타이죠. 만주에 있는 스키타이죠. 헝거도 이런 기마민족들이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대하왕국을 만들었다. 일본으로서는 깜짝 놀랄 일이죠. 아니 우리 저 천황 밑에 만세 이대로 내려왔는데 조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구속까지 시켰어요. 그런데 김해에 있는 대성동에 가야 고분이 발견되고 그 출토품이 전 세계에 알려지자 에라기 남녀도 그때 김해에 와서 저 우리 김해 가야사 연구원에서 오고 김종관 시장도 오셨던데 뭐 사실은 저 내보다 훨씬 더 가야사 연구 많이 한 분이 에라기 남녀가 와가지고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평생 연구해가지고 한반도 어느 곳에서 일본으로 이동했는가를 몰랐어. 그걸 가지고 미신 링크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평생을 못 찾았는데 가야오분에서 이걸 찾았다 하고 크게 감탄했어요. 그렇게 대성동 고분이 가야문화 개발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성동 양동리 고분군에 엄청난 많은 물건이 많은 그 사람들이 출토되고 그리고 중앙에서는 가락국 사적개발 그 문헌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 간의 접목이 이루어져 가지고 가야사가 가을에 제가 이 가야사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과서를 10년 동안 우리 교과서를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야사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랄 때도 저기 국회의원님도 몇 분 계십니다만 우리 교과서가 국립박물관에 가니까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나오는 부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찾다가 못해가지고 교육부에 연락을 했더니 교육부에도 없어요. 국사편찬위원회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육 그 실전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찾는데 우리나라 한국박물관 협회 회장님 김정규 씨라고 우리 가락이는 아닌데 그 순천 김정규 씨라는 그 교과서 박물관 관장이 그 전화를 했더니 삼성에서 교과서 박물관을 만든 것이 저 영등포 당산동에 가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가서 가니까 다는 없어도 1909년 개하 이후에 교과서가 다 정돈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니까 담당자가 설명모 때문에 구경만 하세요. 저 복사 좀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체리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박물관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건 내가 그냥 구경하라는 건 아니다.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박물관 관장이 그러면은 당신은 손대지 말고 그 직원한테 얘기해가지고 사진으로 찍어가세요. 그래가지고 사진으로 다 찍어가지고 교과서에 반영된 가야사라는 책을 제가 냈더니 전 일간신문에서 문화전 토픽에서 다 났습니다. 제가 미국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에 갔더니 거기도 그 책이 표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이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저쪽 고고학 쪽하고 문헌사학 쪽하고 접목이 돼가지고 나온 것이 우리 그다음 발굴 보고서를 1군부터 3군까지 발굴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연구위원 한 사람이던 김태식, 그 사람도 우리 일가 아니에요. 김태식 교수가 학교에 정식으로 사국시대를
제안하고 사국시대에 대한 논문을 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사국시대에 대해서 이 일을 다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교과서에 보면 아직도 삼국시대가 나옵니다. 삼국시대라고 나온 삼국시대라는 말이 떨어지면서 우리 역사 고대사의 많은 절반을 달아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라는 거 따지고 보면 뭐가 삼국시대예요? 김부식 1145년에 김부식이 삼국 사기를 쓰면서 그때 삼국만 있는 것이 아닌데 삼국이라면 고구려 백제 신라 이외 나라는 다 빼버렸어요. 다 뺀 건 아니지만 나라로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삼국사입니다. 그러면 삼국사는 원래 삼국이 통치한 시대는 90년대밖에 아닙니다. 562년에 가야가 망했지. 42년에 AD 42년에 서가지고 562년에 가야가 망했습니다. 가야가 망하고 한반도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는데 백제가 660년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는 98년만 삼국시대고 나머지는 다 사국시대예요. 우리 역사가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야를 복원시키자는데 그 복원시키는데 과거의 나라 중앙정신에서는 앞장서서 그 연구를 했습니다. 이런 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충하는 박수를 합니다. 가락인들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가락인들의 정체성은 거기서 정치에서 찾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 정체성 뭐라고 하면은 왕손이라고 왕자 왕손이라고. 춘추전국시대 때 중국의 나라가 100개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라가 많아서 그 시조가 다 왕이에요. 황제는 한 사람은 다 왕이에요. 왕족은 이 지구는 쇠걸림이 왕족입니다. 왕족 자랑스러운 게 없어요. 우리 김일중관들 뭘 자랑했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중시조가 누구죠? 김주자 신자, 김주신 장군 아닙니까? 그분이 뭘 통일했어요? 우리 민족을 일민족 일국가 체제를 처음으로 만든 분이 그거입니다. 뭔 통일을 했죠? 또 삼국통일이라고 했죠. 삼국통일이 아닙니다. 삼한일통일. 삼국이라고 하면 백제 고구려 신라만 얘기하는 거고 삼한이라고 하면 한반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을 옛날 서적에 어디에도 삼국통일이라는 말은 없어요. 삼국통일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영토 절반이 달아납니다. 우리 고대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삼국시대하고 통일신라시대입니다. 통일신라시대라는 말을 함으로써 우리 역사의 절반은 다 달아나거든요. 왜? 대동강과 원성만 있는 이북에 저 중국 만주에 있는 동북 삼성 거기에는 고구려 유민들이 발해라는 나라를 고구려가 668년에 망한 이후에 발해라는 나라를 대전이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698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삼국시대는 통일신라시대는 30년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 역사가들이 통일신라시대가 아니고 남북국 시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에도. 이것이 역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우리 선조들 중에 실학자들이 있죠. 실학자들. 실학이라는 게 뭐예요? 학교에서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자꾸 어렵게 가르쳐가지고 실학하면 뭐가 잘 모르는데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살고 누리는 우리 역사를 찾자는 것이 실학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리를 연구하는 것이 실학입니다. 원래 사국시대의 제일 초기는 전에 내가 김해 갔으니까 김종만 시장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기는 하나도 없지만 삼국유사에 여기 나옵니다. 가락국기라는 게 나오죠. 가락국기 안에 왕역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왕역편에는 뭐가 있느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왕기원이 거기에 사국이 되어 있습니다. 사국시대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은 그 이름이 사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없애고 다 묻혀있다가 이것을 발해도 우리 역사다, 가야도 우리 역사라고 주장한 것이 실학자들. 그 실학자 황백겸이라는 분이 대동지시를 만들 때 사국을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 다산 정약용 선생이 다 이 사국시대를 다산 정약용 선생 얘기만 제가 끝으로 얘기하고는 끝맺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역고라는 책을 썼어요.
그 댐신고라고도 말하는데 강력고라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토지리를 써놓은 책입니다. 거기에 부여 쪽에 뭐 옥제 쪽에 고구려 쪽에 백제 쪽에 가야 쪽을 쓰려고 보니까 아유 사료가 아무도 없어요. 참 유사분이 그래가지고 정장양 선생님 김해 현지를 방문해보자 하고 김해에 가가지고 가니까 김해 뭐가 있어요? 우리 조상님 남긴 유산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도 좋지만 좀 배워야 돼요.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뭐예요? 남들이 안 가지고 우리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아는 왕릉입니다. 신라 천년 역사가 있지만 박영것에 있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언제 왕은 저 위패는 남한산세겠지만 언제 여러분들 못 봤잖아요. 우리 김해띵가 거기에 있는 김수로왕 능이 있습니다. 김해띵가 족쇄가 600만 500만 하는 것이 그 다 그 왕릉 언덕이라는 걸, 그 왕릉 언덕이라는 걸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아시죠? 그래서 저는 왕릉 이걸 그걸 몰랐는데 다산 정자명 선생을 보고 그걸 알았어요. 야, 이 왕릉이 지금까지 2000년 전에 왕릉이 있는 거예요. 왕릉이 보존된 경위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얘기 듣고 싶으면 저 정치인한테 저 초청하세요. 그럼 내가 가서 얘기 다 해드릴 테니까. 딱 연대별로 내가 다 왕릉별로 다 조사를 다 하고 제가 기억력이 조금 좋은 편이라서 연대별로 제가 머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여기서 생략하고 다산 정장에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중국 사마천이 사기에 보면은 세상에는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고 허물어지지 않는 무덤이 없다 라고 써놨는데 김해야 뭡니까 김수로라는 능이 있는 걸 보면은 과연 깜짝 놀라가지고 신채구라는 학자가 그런 소리를 했는데 신채구가 김해 수로왕의 능을 봤으면 그런 역사를 안 썼을 것이다. 그러면서 가야 우리 왕릉을 그렇게 예찬하고 탐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지내보면 안 돼요. 그게 절할 때마다 참배할 때마다 다른 성시들이 아직도 못 가지는 우리는 왕릉을 보존하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 지금 전통문화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 만물은 하늘의 근본을 두고 사람은 조상의 근본을 두기 때문에 조상 제사는 지금까지도 살아있거든요. 그 제사는 그 제사가 어느 제사예요? 저기 뭡니까? 저 가면 정묘대제가 있고 다 정체성을 세우고 자존심을 세우고 맞습니다. 추대하는 형식으로 김무성 회장이라는 새로운 회장을 우리가 추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김무성 회장 만능이 일을 바라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고 밀어줘가지고 인물은 키워야 됩니다. 농작물을 키우고 반드시 키워야 돼요. 근데 그 키우는 게 바로 우리를 다 같이 대동단계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치인의 영광을 다시 찾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삼국시대가 아닌 사국시대가 기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과 성을 다 모을 것을 부탁드리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국회이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여러 분 오셨는데 여러분들 국회의원 굉장히 바쁜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먼저 인사 좀 드리고 가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같은 정치인이신 우리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찬란한 가야의 문화와 역사를 다시 우리가 복구하고 그 전통과 을을 이어나가야 할 터인데 그동안 그 점에 조금 소홀했던 것이 있지 않나 하는 반성을 제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대해 이번에 우리 김무성 대표님께서 우리 가락정치회 회장을 맡게 되니까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김무성 대표님을 만난 지가 20년 세월이 넘었습니다만은 한결같이 볼 때마다 듬직한 형님, 큰 형님 같은 그런 아주 넓은 품을 갖고 계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끌어가는 리더십도 계시고 때로는 돌파해야 될 때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지도력도 계시고 어느 모로 보더라도 정말 모든 면에서 가장 최고의 적임자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몇 년간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다 겪고 넘어서 이제 우리 가락농정이 일치 단계에서 김무성 대표를 세우게 되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저는 빽이 생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이제 여당의 대표를 맡았으니 여당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문중의 정치인으로서 문중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야사를 좀 제대로 발굴해고 키우고 그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는데 백이 좀 든든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백이 계셨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 모아서 만장일치로 우리 김무성 대표님을 회장을 모셨으니만큼 저도 우리 회장님을 잘 모시고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제가 가락 청년의 활동을 좀 했습니다만은 청년에 또 열심히 잘 보필하고 하면서 우리 가락문정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집안이고 또 가장 역사 2000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집안인데 조그마이가 우리가 그동안 단합이 부족했던 것 이제는 싹 해소하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면서 가야사 가락문정의 새로운 중원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기뻐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권에는 감사의 표시를 하는데 이름을 3창을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김기현 하면 3창 김기현 하나 둘 셋 김기현 대표님께서는 울산 남구에 오시고 손 들어보세요. 김기현 대표님의 비서실장이신 구자근 의원이 오셨는데 구미입니다. 구미에서 오시고 손 들어보세요. 자, 구자근. 자, 이제 두 분은 가겠습니다. 우리 총회 시작하기 전에 바쁘신 분들 인사드리고 먼저 가시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천에 이만희 의원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소개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이만희. 청도 손 들어보세요. 청도 많이 오셨네. 원래 제 고향입니다, 청도가. 예, 감사합니다. 자, 직전 청년 회장으로서 우리 종친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신 김병호 의원이 오셨습니다. 분당입니다. 성남시 분당을.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참당하는 분당 들어보셨죠? 네, 분당을 국회의원 김병구입니다. 네, 제가 존경하는 김희곤 의원님한테 청년회장직을 물려주고 직전 2년 동안은 청년회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4, 5년간 우리 정치회가 많이 힘들었죠? 네, 너무 힘들었고 또 청년회도 사실 참 여러 말씀을 못 드리지만 내부적인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우리 훌륭한 김무성 회장님을 만장일치로 선택하고 우리 청년회도 그동안의 정치회와 불편한 관계를 싹 완전히 없애버리고 함께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런 털을 닦는데 제가 힘은 없지만 자그마한 일조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은 다릅니다. 제가 분당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이지만 사실은 정치를 통해서 여야가 함께 얼굴도 맞대고 또 우리 정치인의 발전, 아까 가야사 역사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함께 나서기로 한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우리 김무성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락 정치회가 거듭나고 대한민국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그런 우리 시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병호! 파이팅!
양천호 씨, 가락 종친 허은하 인사드립니다. 김병욱 의원보다 박수 소리가 작은 것 같아서. 회장님이 이렇게 힘 실어주시니까 용기 나고 기분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같은 가족끼리 모이면 힘이 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역사 바로 잡는 부분에 작년에도 함께 했었던 것 같은데, 저도 힘쏟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 되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와주시고 이렇게 박수 쳐주시고 함께 웃어주시고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은하는 국민의힘의 비례대표로 대변인도 하고 굉장히 똘똘하게 잘하는데 보이고 얼굴도 미인이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인권 의원님 올라와서 간단하게 한마디. 제가 드릴 말씀 아까 다 드렸고요. 제가 가락 정치인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그 말씀 말고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김무성 회장님 모시고 또 우리 청년회가 더욱더 전위부대가 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부산 기장의 정동만 의원이 와서 인사드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구미의 김영식 의원도 와서 인사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주도의 김태한 지사님 막 오셨는데, 아유, 일어나시죠. 김태한 지사님, 그 의원으로 우리 사랑스러운 동생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삼척에 삼선 의원을 지내시고 전에 국회의원도 하신 김일동 시장님 오셨습니다. 어떻게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사랑과 개선과 발전을 위한 세미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종 의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조대왕 할머니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대 중앙정치인회장으로 선출되신 김무성 회장님의 취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뒤에 연세 높으신 분들 있으면 젊은 분들 좀 자리 좀 양보해 주시고, 머리가 허옇다고 나이 든 건 아니니까. 저 뒤에 머리 허연 산정의 김기식 회장은 청년입니다. 청년. 김수로 시조대왕님과 허황옥 시조왕후님의 구해드리신 가락 정치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장마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걱정들 많이 했는데 다행히 나이 개여서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참석해 주신 일가님들께 깊이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3월 27일 총회에서 저를 700만 가락 정치인의 회장으로 초대해 주신 정치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그날 뜻깊었던 것은 우리 가락 중앙정치대와 가락 중앙청년회가 극한 대립이 돼가지고 서로 그동안 오랫동안 많이 싸웠는데, 우리 김희곤 중앙청년회장이 저를 추대해주는 동의해 주시기 때문에 더욱더 뜻깊은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정치회장은
벼슬도 권력도 명예도 아닌 오직 가문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면서 가락 종사 3대 목표인 위선사업, 부종사업, 계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지난 석 달을 지내왔습니다. 석 달 동안 김해 수로왕릉에서 고위제를 시작으로 강릉 화우산사, 전주 완산사, 울진 총회, 춘향 대제로 숭선전, 덕양전, 순무전, 창원 저산서원, 청도 자개서원, 광주 장렬사, 남원 종친회, 강릉 화우산사 초원관 참제 등을 다녀오면서 위선 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석 달 동안 2, 3일에 한 번씩 지방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종신들과 대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많은 종신들과의 대화 중에 그의 모두의 생각이 그동안 우리 종신의 분열은 첫째로 중앙회장에 치열했던 선거에 따른 후유증이 너무나도 컸던 데 큰 이유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앙종신의 이하 각급 종신회장을 그동안 종사일을 열심히 해와서 누구라도 다 그 공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적임자를 추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로 중앙종친회와 중앙청년의 극한 대립이 큰 문제였었는데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청년의 연령을 원래 48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59세로 연장을 했고 또 59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각 지역 청년들은 종신을 넘어와야 되는데 뭐 59세 넘어가고 심지어는 70세가 되어도 청년의 활동을 계속하는 데서 중앙 그리고 지역 종신회와 대립이 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회가 문자 그대로 청년회가 아닌 중노년회가 되니까 젊은 청년들이 참여를 꺼려해가지고 신진대사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종친회는 대가 끊기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연령을 다시 원래의 48세로 복원하든지 아예 JCI처럼 40세로 낮추어서 그 연령이 넘으면은 종친회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해서 종친회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김희곤 청년회장님과 심각하게 토론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회 이후에 우리 지금 국회의원, 종친 국회의원이 24분이 계신데 이 24분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를 당연직 중앙종친회 부회장으로 영입해서 중앙종친회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앙종친회가 하도 싸워서 하니까 막 그 꼬라지 보기 싫다고 뜻있는 많은 좋은 분들이 종친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복원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현재 그래서 종친회 재정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연 500만 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는 부회장님들을 많이 영입할 계획인데 여러분 주변에 좋은 분들을 추천해 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교섭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친회 분기를 보고 종친회를 외면하셨던 좋은 분들, 명망가들을 발굴해서 여러분들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은 제가 상고 처리해서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분열되어 흩어진 종심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위계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와 관련해서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일가를 모함하는 등의 해종 행위를 금지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정관의 중앙정치인회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어 있는 각 위원회 그리고 12사후 등의 산하 조직의 질서를 확실하게 바로잡고 이를 위반할 때는 그 책임을 끝까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분쟁 지역이 좀 있는데요. 분쟁 당사자끼리의 화해를 모색하다가 기다리다가 그 전망이 없을 때에는 정관에 따라 개입해서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 오랫동안 정치를 하고 현재도 상임 고문에 있습니다만은 저 자신 정치적 중립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동안의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모두 없애고 중앙정치인 회장을 왕으로 자꾸 대우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 성의에 대해서는 제가 참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그런 권위주의적으로 정치를 운영해가지고 정치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사 운영을 실용주의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락 회관에 퇴기되어 있는 가락 회관에 중앙정치인의 회장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앉으라는 큰 책상이 있는데 그거 제가 바로 내일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계층을 모두 회의실을 겸한 정치인들의 사랑방을 만들어서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소파는 모두 없애버리고 회의용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각종 회의실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가까운 예를 들어 서울 정치인에 말할 것도 없고 서울의 각 구별 정치인에 또 그 가락회관에 와서 예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각종 교육 세미나에 활용하고 지역에서 오신 정치인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정치인회와 중앙청년회가 별도로 각각 한 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큰 같이 쓸 수 있는 회의실 공간이 만들어지면 중앙정치인회, 중앙청년회, 분여회 그리고 각급 위원회, 서울정치인회 실무자들이 한 공간에서 근무케 함으로써 서로 상부상조해서 일의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빈 공간을 더 확보해서 임대 수입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중 재산을 보존되도록 안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경주 흥무 오피스텔의 부정과 관련해서는 그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 조치해서 일벌 100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능 12사고 제례에 참사했을 때 멀리서 온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저한테 흰 봉투를 주시는 참분들 계셨는데 이제 이런 잘못된 관행도 없어야 합니다. 중앙정치인회장이 그거 가가지고 봉투 받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감사합니다만 이제 그런 거 싹 없애도록 합시다. 그래서 모든 걸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건 회장님 오셨어요? 대전 일어서 있어. 지난번 석 달 전에 약속했는데 하도 다른 일 지방도 땡긴다고 해서 못 가봤는데 대전은 내가 며칠 내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뿌리공원 조형물 건립 사업, 그리고 부정사업인 종친들의 직종별 읍소록 제작 사업을 오늘 총회가 끝나는 대로 바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정치인의 소식을 전하고 좋은 건의를 받고 또 필요한 사진도 올리고 하는데 단톡방에 참여하고 계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지금 기록에 194분이 참여하고 계신데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다 그 단톡방 참여해가지고 도대체 우리 정치대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디서 무슨 제사가 어떻게 모셔졌는지, 중앙정치인회 회장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이거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이거 하려면은 좀 이 연세 드신 분들 잘 못 들어가는데 우리 중앙정치인에서 거기 핸드폰 초청을 하면은 그걸 모르시면 여러분들 자제분 젊은 사람들한테 좀 넣어달라고 하시면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정치인회가 활성화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오늘 중요한 정강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모든 대화는 쌍방향이 돼야 됩니다. 저 혼자 일방적으로 말씀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여러분 중앙정치인회에 건의하실 말씀이 계시면 누구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치를 위해서는 위종무사입니다. 정치를 위해서는 사가 없어야 됩니다. 그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말씀 계십니까? 네. 저는 경북 고령군 정치회장 김수호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회장님 이번에 취임사를 축하드리며, 또 우리 회장님은 정계에서도 원로인 줄 아시고 우리 정치의 큰 보배인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말씀을 건의를 드릴까 생각합니다. 저는 고령군이 대구시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대구시 정치인회장이 전에 김학송 회장 때 상임 부회장까지 중앙에 맡아 있었고, 그런데 전번에도 참석을 안 했다는 걸 알고 이번에도 참석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회장님 말씀같이 서로 화합하고 매너와 모든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치를 한다 하는데, 우리 경상도 말로 사발에 그렇게 진 그 흠과 같이 대구시 광역시 회장단 모두 전체가 참석 안 하고 있는 이거는 상당히 보기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이래서 우리 참 지도력이 있는 우리 회장님께서 잘 성찰을 하셔가지고 좀 화합의 길을 열어주시는 게 어떻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거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 뒤에 계십니다. 제가 그래도 미약하나마 종로 정치회를 끌고 있는 김경수라고 합니다. 다름 아니고 우리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쉽게 얘기해서 사고 당이 몇 군데 있는데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서울 특별시를 위해서 또 뭐 한 군데 여러 가지 불편한 단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과 행동지침,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충북에서 온 김현근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힘이 생겨서 말씀드립니다. 중앙에 정관이 있다면 각 시도당에서도 정관에 준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관에 대한 내용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과 정관에 의한 각 도의, 시도의 정관, 그리고 또 시군의 정관이 제대로
명문화되고 이것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충북의 김형근 정치인께서 시도 정관 체제가 아직 제대로 안 되는 항의를 해야 되겠다.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중앙정치회장 오늘 여러분들에 의해서 정관 개정이 되면 추대로 바뀌는데 그래도 지역 정치에도 중앙정치의 정관과 따라서 그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제대로 정관이 불확실한 데는 또 자기들 마음대로 원래 정관이 있는데 임의로 현 회장이 자기들 유리하게 정관을 바꾼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걸 전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정관이 다 일률적으로 같아지도록 노력하겠고, 제가 이제 지역의 그 제례를 참여해 보니까 제례마다 뭐 다 형식이 좀 다른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전부 하나로 통일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같은 제사가 올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정치인회장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공개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서울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서울의 김혜열 회장님께서 지난 코로나 기간도 3년 동안 회장님을 하셨는데 이제 임기가 끝나가지고 새로운 회장을 모시는데 김호일 대한노인의 회장 여러분 아시죠? 마산에서 삼선 국회의원을 하시고 저한테는 대선배 되시고 저도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대한노인의 회장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우리 정치인의 서울 정치인 회장으로 오신다면 우리 정치인이 얼마나 그 자랑스럽고 좋은 일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저는 내심이 많이 잘 됐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그런 좋은 분을 정치인 회장으로 모시려면은 절차를 적법하게 제대로 갖추어서 그런 좋은 분을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정치인회가 17년째 분규 상태에 있다가 지금 겨우 정상화돼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정상화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 만나 이야기 들으면 여기 가서 이야기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기 가서 이야기 들으면 저 말이 맞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로 통일한 거는 결국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정치인회장이 세 번씩이나 대법원에 의해서 그 선출이 무효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다들 한 번 정도 그래 된 걸로 알고 계시는데 세 번씩이나 무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경우도 법적 시비가 없도록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런 좋은 분을 서울 정치인 회장으로 모시려면은 순서는 서울시의 대의원을 갖다 한 95명 정도 됩니다. 그분을 갖다 대의원 명단을 우선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분들에게 모월 모시에 서울시 정치인 총회를 한다. 그런데 그거 없이 제가 그 참석했어요. 어느 식당에 한 30명 정도 들어가는 방에 그냥 오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중앙정치인회장 출마한다고 인사하러 갔는데 인사하고 끝나고 나왔는데 이런 좋은 김호일 회장 좋은 분들 회장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추대해도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추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의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대로 아무 반대의 이의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반대하는 진정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처장이 이것을 제대로 잘 해가지고 모셨으면 지금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정치인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래 해가지고 중앙정치인이 끝까지 뭐냐 우리가 우리끼리 독립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해가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만약에 이 인정이 안 되면 여기 와서 시위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 정치인에 제대로 있어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엄두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김모희 회장을 제가 만나려고 하는데 저하고 잘 아는 사이예요. 그런데 그분도 워낙 바쁘고 저도 바빠가지고 아직 시간을 못 정했는데 수일 내에 만나가지고 이거 선배님 환영합니다. 근데 제대로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시비를 걸립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잘 모시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정도 하고 다음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임시총회 중요한 핵심을 다루는 부의 안건들이 있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노란색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원 총 374명 중 오늘 참석 인원 178인입니다. 중앙회장님께서 개회를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원 총 374분 중에 178분의 대의원이 참석하셨으므로 성운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아마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사회 변해서 하겠습니다. 이래 되겠습니까? 네. 여기 나눠진 책자에 보시면은 이제 부의안건 제1회안 올해 예산안 승인의 건이 있습니다. 그럼 예산과 결산, 작년도 대개 결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올해 예산해야 되는데 감사가 지금 없습니다. 감사가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2022년도 결산을 아직 감사를 하지를 못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오늘 감사가 성취되면은 그 감사가 하여금 감사를 잘 해가지고 다음 총회 때 여러분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 2023년도 예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3페이지 보시면은 2022년도 예산이 있고 2023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합계가 2022년도에는 1억 5,860여만 원, 그 다음에 올해는 2억 6,4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2022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늘어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뜻 있는 좋은 분들에게 500만 원 이상의 헌성을 받아야 정치를 좀 발전시키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늘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별 그렇게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잘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들 특별한 이익 계십니까? 없습니다.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1회안 2023년도 예산 승인의 건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회안 정강개정 재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강개정위원장께 김두호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 김영준 회장님 시절에 약 30년 전인 것 같습니다. 감사를 얘기했던 김도우입니다. 어쩐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무성 회장님께서 정강개정 소위원회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력하나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회는 1909년 김해임시 종약소로 개설되어 1968년에 정관이 최초로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으며 우리는 유서 깊은 정치인입니다.
근래 십수년간 종회가 법정관리로 내용을 겪고 교육하던 중 오늘 드디어 새롭게 출발하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종사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간 미비했던 결과를 수정 보완하고자 재개정안을 상정하여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된 개정 내용은 조금 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회장 선출의 방법에 대해서 개선입니다. 이건 얘기하면은 과거 회장 선거를 통해서 정치인이 분립되고 알력이 생겨서 표를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장 선출에 대해서는 추대제로 해가지고 집행이사들과 이사, 그 다음에 각 국가위원장들이, 그 다음 도회장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진영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회장을 추천해서 총회 승인보다 결정하는 그런 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정안을 냈고요. 그 다음에 대의원 구성 숫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번 김학통 회장 시절에 총회에서 김학통 회장이 선출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의원 수가 회장 단위라는 걸로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다 해가지고 인천이시 재종회에서 소를 제기했었습니다. 대의원 수를 명시하는 걸로 개정안에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산하 조직 체계에 대한 그런 지금부터 정관 내용에 대해서 개정안을 봐주십니다. 말씀 중에 그 동해 선척 또 어디고 태백 정선 4개 지역에 이철규 의원인데 우리 당이 현재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데 바쁜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철규 의원의 부인은 김희정 여사인데 73세 손이고 사명파입니다. 와서 인사.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동해시하고 태백시, 삼척시하고 정선군이 이름 부르기도 깁니다. 숨차서 제가 나는 못 부르는데 여기를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국회의원이 된 것은 바로 이 가락 종친회 때문에 됐습니다. 제가 무소속으로 되었는데요. 처음에 제가 우리 가락 종친회가 이렇게 시행인지 몰랐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이 집에 아내를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선거를 치러보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가락 종친회가 그동안에 조금 혼란을 겪으시다가 이제 하나로 다시 재결집을 하시는 이런 자리에 와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늘같이 이제 가락 종친들을 모시면서 살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마누라한테 잘한다. 아까운 대로 이철규 3장 시작! 이철규! 자, 여러분, 제가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 김조 어른께서 이것을 다 일일이 설명하시려면 좀 시간이 걸릴까고 해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정치인의 재산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정관에 정치인의 재산 등록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전능에 대한 재산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을 갖다 했고요. 그 다음 정치인 회장 선출제고 하니까 그 후유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추대하자는 겁니다.
근데 추대도 마음대로 현직 회장이 다음 회장을 추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형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전형위원회에서 좋은 분들을 추천해서 거기서 토론해가지고 교황 선출식으로 한번 좋은 분을 모시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형위원회가 숫자가 많습니다. 한 50여 명 정도 됩니다. 부회장님들 다 포함하고 또 시도 회장님들 다 들어가시고 이래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정관 만들 때 이후에 법이 많이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그리고 행정명칙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 내용이 좀 제목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2사후 조암정신의 지휘감독을 안 받으려고 하는 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12사후 조암정신의 지휘감독을 철저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부회장은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50명 정도 늘려서 국회의원만 해도 24명이니까 그러다가 좀 기부하실 분들 좀 모시고 해가지고 그걸 50명으로 지금 늘렸습니다. 또 허씨가 5명씩 되어 있는 것을 10명씩으로 늘렸습니다. 그렇게 이용을 해드렸고요. 또 인천시와 허씨는 우리 가락 정신의 지휘감독은 받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장이 거리시에 그동안 회장의 자녀 임기만 하고 또다시 또 총회장과 또 회장을 선출해야 되는데 회장이 거리시 새로 선출된 회장은 3년 임기를 그대로 간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락국 사적개발연구원이 우리 중앙정치대에서 만들었는데 어쩌다가 지금 중앙정치대 전혀 관여를 못하고 독립되어 있는 기구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 중앙정치내에서 회장이 연구원이 이사장을 겸직하도록 이것을 명문화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만 앞으로 연구원과 계속 교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모든 용어가 이사장, 부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회장, 부회장으로 이름을 바꾸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게시글은 유인문 대표입니다. 청년의 의견을 충분히 좀 들으셔가지고 청년의 연령은 전형에 있을 거라고 합니다. 청년의 연령을 65살로 하면 그럼 정치인은 65살부터 90살까지 해야 되는데 아니 같이 참여 한때 청년을 왜냐면 지금 시골에는 거의가 한 65세가 청년층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청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십니다. 그러한 것을 김기본 청년회장하고 잘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의 제정을 제한 모든 회의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구성 정수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제정한다. 위임장에는 인간 안건을 공개하여 제출하여 항소에서 과반 찬성이면 16.6%가 안 됩니다. 우리 700만 정치인의 일은 겨우 17%의 인원으로서 여기를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임장을 선출하는 걸 저거 과반으로 해서 위임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을 때 모두 안 된다고 해놓고 지금 여기에 3분의 1로 고쳐놓고도 위임장으로 대체한다는 걸 이어놨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걸 좀 과반으로 해가지고 위임장을 하는 걸로 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의사 정족수가 있고 의결 정족수가 있습니다. 의사 정족수는 이 회의를 열기 위해서 필요 있는 얼마 이상 와야 된다. 그게 의사 정족수고요. 그거는 위임장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조직이 다 그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 정족수는 그 위임장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을 개정하거나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의결 출석 대연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장은 회의를
불리한 행위에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과되기 위해서 위임장이 사용된다는 것은 그건 오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지금도 막 전국에서 새벽에 다 올라오시는데, 이런 이게 1년에 몇 번 안 됩니다. 아마 1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일인데, 어떤 거를 바꿀 때마다 이렇게 제적 대의원 가반 이상이 와서 가반에 찬성하고 하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정치인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법인들이 다 이렇게 지금 바꿨습니다. 우리가 제일 늦게 지금 바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자, 제2의 안 정강 개정 재정의 건 이의 없으십니까? 네. 만장일치 통과되겠습니까? 네. 제2의 안 정강 개정 재정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김승남 의원 올라오세요. 다 손을 봐야 됩니다. 올라오세요. 김승남 의원은 전라남도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이렇게 4개 군의 국회의원이고 재선 의원입니다. 이런 큰 박수 맞으십시오. 네, 저희가 상임위 때문에 늦게 참석을 했습니다. 방금 우리 김문성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전남 고흥보성 장흥강진 국회의원 김승남입니다. 먼저 전국 우리 동시회 회장을 이렇게 맡아주신 김무성 전 대표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러 일가 어르신들 오늘 뵙게 됐습니다만은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일가의 명예를 빛나는데 국정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종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성남은 힘내라고 아까처럼 시작! 김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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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참고하십시오. 그동안 정강 개정을 위해서 너무나 큰 수고를 해주신 김두호 정강개정위원장과 정강위원 여러분께 이런 감사의 큰 박수 부탁합니다. 다음 제3의안 임원 선출권을 상정합니다. 감사 선출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남 김승훈 회장. 무엇보다 품성이 첫째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애정심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추천하고 하는 분은 허인석 법무부인 동인의 변호사입니다. 경력으로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 5부장을 역임하셨고 지방에도 많이 도셨습니다. 그런데 주로 담당한 부분이 조세, 금융 이런 쪽의 분야를 섭렵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으면은 세 가지가 다 충족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정부위원 김용기입니다. 저는 서울에 계시는 김동원 변호사는 현직 감사입니다. 그리고 변호사고 세무사 자격증도 갖고 있고, 그동안 정치인에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전부 가가지고 돈도 안 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가지고 지금 독립변호로법인 대표로 있는데 돈도 못 벌러 지금 그러고 고생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정치인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이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아이들 당대방에 돈 얼마 쓰는가 다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 다니면서 뭐 정치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웬만한 거는 일찍 정치는 돈 안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쓸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종료하고 현재 감사는 3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받으신 분 허인석 변호사님 검찰에 계시면서 조세 금융 회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전문성이 매우 높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김동원 현재 감사님인데 이분은 뭐 종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내용을 잘 아시고 종사 문제를 또 법적인 문제를 그동안 많이 다루기 때문에 우리 정치인의 보배 같은 존재입니다. 이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허인석 정치인, 김노원 정치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회장도 50인, 뭐 이사는 150인, 뭐 이렇게 이제 추천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좋은 분들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좋은 명방관들 잘 모셔가지고 우리 정치인의 발전되도록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여러 임원들 정사직 관계 정관 내에 있는 그런 임원들을 저한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회의는 다 끝났습니다. 이 회의는 마치고 안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2식당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식당은 바로 이 건물 1층 경남 김해 진주 차로 이동하시는 분들만 그 식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오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3식당 원로의 시도회장인 전중창봉님, 그리고 제4식당은 본천에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저희들이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 비가 안 오니까 국회 앞마당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서울에서 지금 한 30년 가까이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 김동훈 변호사입니다. 지난 임기 때 김학수 회장 그 이후에 임시총회에서 감사하고 선임돼가지고 그동안 회계감사나 그냥 직무감사를 했었는데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감사를 맡게 되는 것이 더 책임이 막중하다는 걸 느끼고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허인석 변호사입니다. 저는 검찰에서 한 20년 정도 생활했고요. 작년에 명예퇴직을 하고 변호사 생활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가라 중심에 종사도 열심히 봉사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불편한 자리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안전하게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수대 앞에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